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9월 초 그리고 8월 말에 시장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9월 중순을 지나면서 특이한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특이점 중에 하나는 성장주들, 우리 소위 얘기해서 기술주라고 불리는 그러한 종목들이 조금 주가에 흠집이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버블을 일하는 수식어가 뒤에 꼭 따라 붙어 왔었습니다. 자, 여러 성장주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 적어도 싸다라는 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블이 있던 그 종목군들, 성장주들의 그 버블에 흠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바로 최근에 니콜라 사태와 나녹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성장주의 중요한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증시 토크 끝까지 보아주시면서요. 자,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성장주들의 버블, 그 버블에 흠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 8월 10일에 자, 버블이 심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취지의 영상을 남겼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이 영상, 버블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거는요, 거의 2년 만입니다. 2018년에, 연초, 그때 당시, 제약 바이오 버블, 그때 당시 심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가상화폐 버블도 2018년 초에 심했는데 그 이후 2년 만에 버블을 조심하자라는 취지의 증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 저 이야기를 꺼냈느냐? 그만큼 우리가 성장주라고 불리는 기술주들의 주가 수준이 설명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군중 심리 또한 너무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가격을 부르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정말 사소한 호재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호재인데 싶은 걸 가지고 투자자들은 이건 가자하다라는 분위기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자,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미국 증시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무엇이냐? 일단 액면 분할은 호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은근히 많더라고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1999년 IT 버블 당시와 똑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액면 분할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니 뭐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호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디서? 성장주에서. 자, 미국의 주요 성장주 중에 어디라고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성장주에서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호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여기에 주요 대주주가 매도하는 것까지, 혹은 우리나라의 성장주주로 불리는 어떤 기업의 자사주 매도가 호재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생겨났을 정도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좀 너무한데, 1999년 IT 버블 당시에 여러 가지 그때 당시 군중 심리와 너무 똑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술주들의 주가 수준은 당혹스러울 수준까지 올라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팡기업, 마가기업,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고, 반대로 한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가 중심이 돼서 버블 영역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좀 분위기가 한편에서는 다른 관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감히 버블이라고 언급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장 분위기에서
다른 관점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로 이익 낸 것보다 다른 곳에서 이익 낸 게 더 크네, 뭐 이런 이야기들 슬슬 등장하고 있죠. 분명 이야기는 이전부터 오픈된 이야기지만 그것을 투자자들이 직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S&P 500 지수 실패한 거 요거 뭐 처음에는 그냥 뭐 별거 아니야 싶었는데 냉정하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매도한 것에 대해서 그 순간에는 호재네라는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반독점법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장주들이 지금 시장 파일을 넓혀왔는데 이제 그 성장주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최근에 여러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어떤 전제를 까냐면요, 10년 뒤에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추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예상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려고요.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 번질지, 사용하고 있을지 누가, 뭐 일부 소수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은 예상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조선주들이 지금처럼 어려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10년 뒤의 상황도 모르는데 10년 뒤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성장주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지금으로서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 전까지만 해도 그거 말이 돼. 우리는 10년이 아니고 100년 뒤의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할 거야, 이런 분위기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슬슬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버블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성장주들이 버블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요. 실망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쇼크를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최근에 니콜라 사태 터졌죠? 자, 수소 트럭 시연 관련해 가지고 요거 사기다라는 그러한 뉴스들, 보도들 여러분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의 CEO가 전격적으로 퇴사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나녹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영상 의료기기 관련해서, 자, 이스라엘 기업인데 영상 의료기기 관련한 영상이 사기다. 이게 다른 사람 엑스레이 그 영상 가지고, 엑스레이가 아닌 다른 영상이겠죠. 그 의학 영상 가지고 만든 사기 영상이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아주 충격적으로 버블에 균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블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저게 버블에 균열을 줄까? 버블을 터뜨리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버블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러한 이슈들은 신뢰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과거 1999년 이후 2000년 들어서 IT 버블이 붕괴될 때 우리가 그때 당시 기대를 가졌던 기술주들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네, 이게 알고 봤더니 다 허풍이었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버블 붕괴를 가속화시켰어요. 자, 결국 지금까지의 주가는 성장주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버블에 흠집이 간 사건들이 니콜라와 나녹스에서 발생하면서 향후에 성장주들이 주가 상승하는 것만으로 숨겨졌던 그 이슈들 속에 악재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버블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버블은 비눗방울 놀이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이 비눗방울 놀이 많이 했잖아요. 자, 비눗방울 놀이 할 때 이 비눗방울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완벽한 조건에서 해야 돼요. 친구들이 옆에서 바람 불면서 방해 놓지도 말아야 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뜨릴 거야, 이러면 이런 방해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는 그런 바람도 없어야지 후 불었을 때 버블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죠. 그런데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비눗방울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정말 작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거 뭐 모기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갔는데 뻥 터지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예, 버블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가도 마찬가지로 버블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버블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투자자들이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아니 5년 전에 엄청난 실적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뭐 적자네? 10년이 지났는데도 적자네? 그런 경우에는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버블 영역에서 현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그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니콜라 사태와 나녹스 사태가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토리텔링, 즉 기술주나 성장주의 어떤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진 그 주가에서 벗어나서 냉정한 가치로 여러분들 찾아가셔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사례를 한번 샘플 퀴즈라고 해야 될까요?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사실 이 두 회사는 상장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 뺐어요.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 회사는 A사는, 이 회사는 10년 연속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13%에서 15%가 넘는 정말 안정적인 수익성을 이어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은 1 영역 언더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익가치 대비한 주가 수준 퍼 레벨이 높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10배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래도 계속 매출, 자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박합니다. 자, 이러한 A사가 있고 또 다른 B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B회사는 상장한 지 한 2, 3년 됐는데 매년 적자고, 그 전에 상장하기 전에도 적자여서 몇 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지만, 상장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출액이 50억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가 수준은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인 PBR 레벨이 50배를 초과합니다. 자, 우리 시장 평균 PBR이 지금 1 수준이 안 돼요. 자, 매년 적자에 매출액 50억.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에 엄청나게 이 회사는 나올 것입니다 하면서 PBR 50배를 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회사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자, 회사 이름은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B사보다는 A사가 더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림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B사의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 실망스러웠던 것을 자각할 것이고, 반대로 A사가 저렇게 좋은 회사인데 아직도 주가가 안 갔네? 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향후 주식시장은 이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여러분들 냉정한 가치를 통해서 투자 이어가시기를, 그래야만 성공 투자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면서요. 자, 언제나 이야기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있더라도 반드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안정적인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버블을 멀리하자.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